주요 공시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파라텍이 AT세미콘이 발행한 130억 원 규모의 3호 전환사채를 취득했습니다. 파트론이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44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언론에서 보도된 로카 모빌리티에 대한 인수 추진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나이스홀딩스가 7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공시 내용 오늘도 타키오 뉴스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기업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예,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래 한국경제신문에서 카카오페이가 이제 로카 모빌리티라고 해서 우리가 서울에서는 뭐 티머니를 주로 많이 쓰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롯데 캐피탈이 갖고 있던 이동통신 버스 회사의 승차권을 서비스하는 기업을 로카 모빌리티를 이제 인수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긴 문장의 이제 기사였고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보면은 이렇게 인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됐고 카카오페이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카카오페이가 이제 당일날 이제 해명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들으신 대로 검토 중이지만 이제 결정된 바는 없다. 이게 그러면 대부분 이제 맞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이제 로카 모빌리티를 아마 긍정적으로 인수할 것 같은데, 근데 카카오페이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 국민이 카톡을 다 쓰기 때문에 카톡을 쓰면서 송금을 하거나 어디 가서 결제를 하거나 이런 게 모두 어떤 관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가 있는 한 카카오페이의 어떤 비즈니스나 이제 여러 가지는 이제 되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카카오페이가 상장 이후에도 단 한 번도 이제 영업이익을 갖다가 낸 적이 없습니다. 이번 3분기에도 영업 적자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실망한 부분이 있고, 물론 그 전에는 이제 카카오페이가 상장 직후에 이제 경영진이 자기 스톡옵션을 팔아가지고 많은 또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임 대표는 나는 이제 최저임금만 받고서는 이제 기타 어떤 것도 추가로 받지 않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카카오페이의 수뇌부와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얻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페드가 긴축을 하면서 카카오페이도 역시 주가가 이제 계속 속절없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11월 한 달만 보면 카카오페이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주가가 한 30% 올랐죠. 결국 계속된 영업 적자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페이가 11월 한 달만 해도 30% 올랐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페드의 긴축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영향이 크다. 그러니까 페드가 어느 정도 긴축을 중단하겠다 하지 않고 긴축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발표만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기술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카카오페이도 역시 시장에서는 이 정도는 사실은 이제 페드의 긴축 때문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30% 올라갔다는 것은 카카오페이가 아까 말씀드린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페이의 미래 가능성 보고 다시 주가 올라갔습니다. 바꿔 얘기한다면 카카오페이가 다시 이제 실적이 내년 1분기라도 실적이 이제 영업 이익이 거둔다면 실적이 이제 기대했던 것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점프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페이가 3분기에 이제 영업 적자를 기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을 또 유지를 하면서 거기서 많은 이제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상궤도 올라가고 카카오페이 증권 역시 이제 아직은 정상궤도 못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는 다방면으로 이제 기업을 갖다가 펼치는 것이 카카오랑 네이버의 차이입니다. 네이버는 어느 하나 기업을 갖다가 정상궤도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사업을 시작한 건 다반사인데 카카오는 그렇지 않고 궤도에 올라가지 않다 할지라도 이 회사가 이 비즈니스가 유망하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정상궤도 못 올라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증권, 카카오의 손보가 만약에 정상궤도 올라간다면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엄청나게 급등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사실 뭐 장기적으로 놓고 보자면은 여전히 우하향 기조를 그리고 있어서 주가가 지지부진한가 싶었는데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난 11월 한 달간 종가 기준으로 보자면은 무려 전달 대비해서 49.65%나 급등을 했었네요. 이번 달에도 긍정적인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의 선전도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소식부터 알아보고요. 두 번째 기업은요. 예, 나이스홀딩스 이제 우리 법인명은 나이스홀딩스고 이제 일반적으로 나이스라고 불리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나이스는 이제 이 시청하신 분들에게 종종 접하는 경우는 이제 개인 신용 정보에 대해서 나이스 내가 몇 점이냐, 신용등급 몇 점이냐라고 주로 인지하시지만 나이스 그룹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신용평가라는 것을 시작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신용평가라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에게 중요하고 또 뭐 아시겠지만 국가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용평가는 사실 자본주의 시장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적인 거래를 할 때나 그다음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할 때도 이 회사에 대한 누군가가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이 회사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 평가를 해줘야지 그 은행들이 그걸 발판으로 이제 그 발행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용평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본주의 시장의 꽃인데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이 꽃이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진입하고 싶지만 국내 정부에서는 그걸 규제 산업으로 그래서 아무나 진입할 수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나이스를 비롯한 국내 3대 신용평가사들만 지금 이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스가 처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국내 신용평가사에서 1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나이스는 향후 계속 주가는 안정적으로 매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회사인데 나이스가 최근에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네. 나이스의 그 최대 주주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S2B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지분율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최대 주주와 그다음 S2B를 합치면 지분율이 50%가 넘습니다. 따라서 나이스가 사실 더 이상 지분율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를 갖다 신경 쓸 여력이 됐다. 무슨 말씀이냐면 굳이 나이스가 자기가 S2B라는 회사와 나이스라는 회사의 지분을 얻고 싶으면 주가가 올라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래서 장마감 이후에 이제 그 자사주를 매입을 하겠다고 공시했다는 것도 이런 맥락이 여겨집니다. 따라서 나이스의 주가가 앞으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타키운 뉴스의 조호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